안녕하세요. 책시시 코너입니다. 오늘 당신을 흥분하게 만들어 드릴 책, 바로 이 책입니다. 노화의 종말입니다. 흥분되는 시간 되세요. 노화와 유전 분야 세계 최고 권위자 데이비드 싱클레어 박사가 25년 장수 연구를 집대성에 최초로 공개하는 역작이다. 자신의 하버드 의대 연구실뿐 아니라 세계 각지의 연구자와 연구실에서 이루어져 온 주요 최신 성과를 총망라한 이 책은 수명과 장수, 인간과 생명의 패러다임까지 뒤집는 충격적인 사실과 비밀을 담고 있다. 우리는 노화를 삶의 불가피한 일부,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인다. 그래서 늙어감을 부정하는 것은 자연을 거스르는 일, 인간 본성과 도리에 어긋나는 짓이라고 여긴다. 하지만 저자는 이 모든 생각이 틀렸다고 말한다. 노화는 정상이 아니라 질병이며 이 병은 치료 가능하다는 것이다. 지연하고 중단하고 역전시킬 수 있으며 노화만 해결하면 모든 장애와 질병에서 벗어나 누구나 건강한 장수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저자는 40억 년 진화의 역사와 최신 유전학, 후성 유전학, 의학, 과학에 근거해 노화의 단 한 가지 근본 원인을 밝혀냈다. 또 장수 유전자와 항노화제, 장수 약물에서부터 노화 예방 백신과 세포 재프로그래밍, 생체표지 추적, 맞춤 장기 생산 등 최신 의료 기법, 저아미노산 식단과 저온 노출,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 등 라이프스타일 개선법까지 일상생활 습관과 최첨단 과학 의료 기술을 망라하는 놀랍고 획기적인 장수의 비법들을 공개한다. 들어가며 할머니의 기도. 종으로서 보면 우리는 예전보다 훨씬 더 오래 살고 있다. 그러나 훨씬 더 나은 삶은 아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 지난 세기 동안 우리가 사는 횟수는 늘어났지만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늘어나지 않았다. 어쨌거나 살만한 삶 자체는 그다지 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 대다수는 100세까지 살게 될지를 생각할 때면 여전히 그런 일은 없기를이라고 생각한다. 그 마지막 수십 년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아왔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대부분의 시간에 결코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산소 호흡기와 온갖 약물, 엉덩뼈 골절과 기저귀, 화학요법과 방사선요법, 수술 또 수술, 그리고 의료비. 맙소사 그 엄청난 의료비. 우리는 천천히 고통스럽게 죽어간다. 부유한 나라의 국민들은 때로 10년 넘게 이런저런 질병에 시달리다가 삶을 마감하곤 한다. 우리는 이런 일이 정상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런 식이 될 필요가 없다면? 더 젊게 더 오래 살 수 있다면? 몇 년이 아니라 수십 년 더 오래 살 수 있다면? 생애의 말년이 앞서 산 여러 해들과 그다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면? 그리고 자기 자신을 구함으로써 세계 또한 구할 수 있다면? 아마 결코 다시 6살이 될 수는 없겠지만 26이나 36살은 어떨까? 어른이 해야 할 일들로 곧 넘어가야 하지 않을까를 걱정하지 않은 채 자신의 삶에 더 충실하면서 아이처럼 놀 수 있다면? 우리의 열대 시절로 압축해 넣어야 했던 그 모든 것들을 그렇게 압축할 필요 없게 된다면? 20대에 그토록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게 된다면? 30대나 40대의 중년이라고 느끼지 않는다면? 50대에 새롭게 인생을 시작하고자 하고 그래서는 안 되는 이유를 단 하나도 찾아낼 수 없다면? 60대의 족적을 남겨야 한다는 생각에 초조해하는 대신 새롭게 족적을 찢기 시작한다면? 시간이 흐르는 것을 걱정할 필요 없다면? 그리고 곧 사실상 아주 곧 그런 걱정을 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면?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바로 그것이다. 1장 원시 생물만세. 노화의 정보 이론은 우리가 먼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원시적인 생존 회로에서 출발한다. 예상할 수 있겠지만 이 회로는 시간이 흐르면서 진화해왔다. 예를 들어 포유류는 마그나 수페르스테스에게서 처음 출현한 것과 같은 생존 회로를 구성하는 유전자를 2개만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다. 과학자들은 우리 유전체에서 그런 유전자를 22개 이상 찾아냈다. 내 동료들 대부분은 이것들을 장수 유전자란 제버티진다고 부른다. 많은 생물에서 이것들이 평균 수명과 최대 수명을 늘릴 수 있음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유전자들은 삶을 더 늘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만든다. 그래서 이것들은 활력 유전자 바이텔러티 진라고도 할 수 있다. 이 유전자들은 우리가 무엇을 먹고 얼마나 운동을 하고 하루 중 몇 시인지를 지켜보고 그에 따라 반응하면서 혈액으로 단백질과 화학물질을 분비함으로써 세포들 사이에 그리고 기관들 사이에 서로 의사소통을 하는 일종의 몸속 감시망을 형성한다. 상황이 안 좋게 돌아갈 때면 가만히 숨죽이고 있으라고 알려주고 상황이 나아지면 빨리 성장해 번식하라고 말해준다. 현재 우리는 이런 유전자들을 알고 있으며 그 중에는 어떤 일을 하는지 밝혀진 유전자가 많다. 그러므로 과학적 발견을 통해 이런 유전자들을 탐사하고 이용할 기회가 있다. 또 이것들이 어떤 잠재력을 지녔는지를 상상의 다른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도 있다. 분자들을 자연적인 방식과 창의적인 방식으로 사용하고 단순하거나 복잡한 기술을 이용하고 새로운 지혜와 기존 지혜를 활용함으로써 우리는 이런 유전자들을 파악하고 이렇게 저렇게 바꾸어보고 내 통째로 바꿀 수도 있다. 내가 연구하고 있는 장수 유전자는 서투인 시르투인이라는 단백질을 만드는 것이다. 휴모에서 처음 발견된 SDR 이 유전자의 이름을 땄다.
포유류는 서투인 유전자가 SRT1에서 SRT7까지 7개가 있으며 서투인 단백질은 몸의 거의 모든 세포에서 만들어진다. 내가 연구를 시작할 당시 서투인은 과학계에 거의 알려지지 않은 상태였다. 현재 이 유전자 집단은 의학 연구와 약물 개발의 최전선에 놓여 있다. 2장 혼란에 빠진 피아니스트. 여기서 잠시 숨을 돌려서 나무, 효모, 선충, 고래, 인간 등 지구의 모든 생물에 본질적으로 동일한 장수 유전자가 들어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생각해볼 가치가 있다. 모든 생물은 동일한 원시 생물에서 진화했으며 우리 역시 마찬가지다.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모두 동일한 원료로 이루어져 있다. 모두 동일한 생존 회로, 즉 상황이 안 좋을 때 보호하는 세포 내 연결망을 갖고 있다. 그런데 이 연결망은 우리의 몰락 원인이기도 하다. DNA 가닥이 끊기는 일처럼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유형의 손상들이 있다. 그런 손상들은 생존 회로를 과로시키고 세포의 정체성을 바꾼다. 노화의 정보 이론에 따르면 우리 모두는 노화를 일으키는 후성 유전적 잡음에 시달린다. 그렇지만 생물마다 늙는 속도는 제각각이다. 그리고 전혀 늙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생물도 있다. 북극고래가 후성 유전적 교향학을 교란하지 않으면서 생존 회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피아니스트의 실력이 쇠퇴하는 것이라면 해파리는 어떻게 그 능력을 복원할 수 있는 것일까? 이런 의문들은 우리 연구가 어디로 향할지를 생각할 때 내 사고의 길잡이가 되어왔다. 허무맹랑한 착상이나 공상과학 소설에서 곧바로 튀어나온 개념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연구에 확고히 뿌리를 받고 있다. 게다가 우리 인간의 몇몇 가까운 친척들이 노화를 회피하는 법을 배웠다는 사실이 그런 개념이 옳다는 것을 뒷받침한다. 그리고 그들이 그럴 수 있다면 우리도 그럴 수 있다. 3장 눈먼 관행. 더 후대로 오면 더 이상 사망을 노년 탓으로 돌리지 않게 된다. 이제 늙어서 죽는 사람은 없다. 지난 세기에 걸쳐서 서양 의학계는 언제나 노화보다 더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있을 뿐 아니라 그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믿게 되었다. 사실 지난 수십 년 사이에 우리는 사망의 원인을 좀 더 까다롭게 따지게 되었다. 세계보건기구 WHO의 질병, 증상, 외상 원인의 목록인 국제질병분류 인터내셔널 클래시피케이션 오브 디지즈는 1893년 처음 발간될 때는 항목이 161가지였다. 하지만 지금은 1만 4천 가지가 넘으며 사망 기록을 보관하는 대다수 지역에서 의사와 공중보건 담당자는 이 분류 기호를 써서 장애와 사망의 직접적이면서 근본적인 원인을 기록한다. 그리고 전 세계의 의료 책임자와 정책 결정자는 그 자료를 토대로 공중보건 정책을 결정한다. 대체로 어떤 원인이 사망 확인서에 더 자주 적힐수록 사회는 그 원인에 대처하기 위해 더 주의를 기울인다. 신장병, 2형 당뇨병, 치매가 연구와 의료의 주된 관심사인 반면 노화는 이 모든 질병의 가장 큰 원인임에도 별 관심을 끌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다. 늙음은 때로 삶을 끝내는 근본 요인이라고 여겨지지만 의사들은 그것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말은 결코 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했다가는 담당 공무원의 분노를 자극할 위험이 있다. 더 구체적으로 적으라고 증명서를 의사에게 돌려보낼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동료들로부터 조롱받을 가능성도 높다. 런던 유니버시티 칼리지의 건강노년연구소 인스티튜트 오브 헬시 에이징 부소장이자 왕립협회에서 열린 노화의 새로운 과학 학술 대회 보고서를 쓴 당사자인 데이비드 잼스는 2015년 메디컬 데일리에 사람이 병 없이 오로지 노화로 죽는다는 생각은 말이 안 된다라고 했다. 그러나 그 말은 요점을 놓친 것이다. 노화를 질병과 분리하는 관점은 우리가 어떻게 삶의 끝에 다다르는지 진실을 제대로 못 보게 만든다. 우리가 왜 벼랑에서 떨어지는지를 아는 것은 분명히 중요하다. 하지만 애초에 우리를 그 벼랑 끝으로 데려온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역시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우리를 그 벼랑 끝으로 데려가는 것이 바로 노화다. 100년쯤 뒤면 우리 모두는 노화의 손에 이끌려서 벼랑 끝에 선다. 다음 편에서 계속됩니다. 책시시 코너였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